2024년 8월 1일입니다. 목요일 녹음되기는 만화클래식 281편이고요. 왠지 모르게 오랜만인 것 같은 이달의 애프터 서비스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망클 본체 다빈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8월입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장마는 끝났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막 날씨가 35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오늘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근데 더운데 덜 습하긴 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운데 그래도 버틸만한, 아무래도 습도가 높으면 좀 버티기 힘드니까. 어쨌든 그런데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거는 맞으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갔던 PDF 리쿠이로코 편이 대박이 났어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가 팟빵보다 높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역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흐뭇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들 많이 모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이제 유료 수익 관련된 기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너 이 남의 콘텐츠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썸네일이 그 작품 썸네일을 쓰고 있으니까 네. 내가 봤을 때 얘들 그냥 대충 보는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수십만 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기록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독자는 839명입니다. 조만간에 1000명까지 올라갈 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그 만화클래식 관련된 이야기라서 만화클래식 패널 분들이랑 그리고 네.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TRPG 그쵸, 했죠. 를 드디어 해봤는데 전우님이 마스터를 해가지고, 근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는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네. 다들 너무 신기하더라고. BGM 막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분이 안 풀렸는지 인스타 스토리에 막 서로 욕하면서 또 이제 믿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거를 하던데, 그날 저는 일부러 관객으로 좀 참여를 해서 게스트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나를 좀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이게 저희 만화클래식 좋아해 주시는 분들 혹은 만화클래식에 올라가고 있는 사교클럽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뭔가 엮어서 해보면은 재밌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한번 콘텐츠화 시켜보려고 구상 중이다. 그리고 TRP 재밌더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달 8월 달에 애프터 서비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다비님? 네, 첫 번째 소식은 미학탐구의 이와키 토시 편에 대한 AS고요. 히스토리의 12권이 8월 중에 종이책으로 우선 먼저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드디어 나오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와키 토시가 12권 발매한다 한 이후에 이제 무기한 휴재라는 되게 가슴 아픈 소식을 알려서 아이고. 약간 더 소중해지는 지점이 있는 그런 12권인 것 같고, 일단 11권 이후에 발매 자체가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히스토리에라는 시리즈의 신간이.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그렇고 저희 만화클래식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와키 토시의 팬들이 정말 많을 텐데 곧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발매되면 구매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이 거장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만화를 그리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쵸. 건강상의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히스토리에는 아직 스토리가 엄청 많이 남아서 너무 이제 방대한 세계관인데. 요걸 다 다루시려면 작가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건강을 챙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12권 나오자마자 이거 이북으로 사야 되나 종이책으로 사야 되나, 역시 오타쿠가 아닌가 봐. 오타쿠면 둘 다 사야죠 라고 얘기를 해서. 소장 가치가 있죠, 히스토리에는. 그래서 어차피 11권까지 사놨으니까 네. 종이책으로도 아마 살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히스토리의 12권 오랜만에 8월 중으로 종이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요시나가 후미의 사랑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오브 라이프 편에 대한 AS고요. 이제 8월 중에 그 요시나가 후미의 인터뷰집이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다고 하고 쿠이로코 사연의 편에 이거 발매 담당을 하시는 김혜인 편집자님께서 잠깐 이제 언급을 지나가듯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해서 유튜브에 댓글로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맞아요.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다리는 사람이 꽤 있구나. 일본에서는 나온 지 좀 된 책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내용이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 책이고 방송에서 저희가 그래도 요시나가 후미의 작품을 언급도 많이 하고 네네. 많이 다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화 클래식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구매를 해보는 게 이 요시나가 후미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확인해 봤을 때 8월 중에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며칠에 나오는지 그 시기는 미정이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플라워 오브 라이프 편만 보면은 이 텍스트만 보면은 네. 뭔가 죄송하네요. 왜요? 그때 내가 재미없다고 그럴 수 있죠.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되게 뭔가 힘들어한 느낌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 편이 되게 조회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고 좋아하는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집 근데 이게 국내에 해외 작가들 뭐 국내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잡지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것들은 많은데 인터뷰집이라고 해서 작가 자체를 엄청나게 뭐랄까 네. 집요한 것 인터뷰 집이 나올 정도면 집요하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없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는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저도 기대가 되고 아마 다빈님이 사지 않으실까? 저는 사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고 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들고 오면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아니 이게 페이지가 되게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알았어. 네. 내가 회사 돈으로 살게. 네, 한 권 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인터뷰 코너였던 만화문화연구소 이재민 소장에게 듣는 이달의 출판 만화편에 대한 AS고요. 그때 이제 몇 월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달에 이제 선정된 만화들을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이달의 출판 만화라는 게 뭔지 또 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때 또 선정이 되었던 책 중에 수신지 작가님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리즈의 4권이 7월 12일에 발매가 되어서 이제 알려드리고 4권은 수학여행 편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 서점 등에서 좀 설명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드리자면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반장에게 어려운 미션이 주어졌다. 경주에서도 반장 역할로 바쁜 이아랑 오해가 깊어지며 머릿속이 복잡한 곽연두 그런 두 친구 사이에서 빈자리를 느끼는 하은 은희의 마음속에 조금씩 싹트는 허전함과 서운함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 친구들아 나를 조금 더 바라봐 줄래? 라는 이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네. 경주로 수학여행 되게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되게 경주구나 할 만한 그런 이제 장소인 것 같고 다빈님도 경주로 가셨어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2번 정도 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여행까지 와서 이 세 친구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돈다고 하고 수학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은희는 수학여행에서 셋이 재밌게 놀기를 기대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세 친구의 우정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수학여행이라는 곳이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4권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달의 출판 만화로 선정이 되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를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이재민 평론가님 소장님죠. 여기선 소장님 예. 나오셨던 편이 2023년 8월 4일날 업데이트 됐네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7월 말쯤에 아마 녹음을 했던 것 같고 딱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수신지 작가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올해 출판 만화 작가 부분 작가상도 받았던 작품이에요. 네. 작품상은 그랑비드가 받았고 작가상은 수신 작가님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수학여행을 다루는 작품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수학여행 놀러 가서도 뭔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 친구도 이제 선생님이 뭐 시켜서 너 이게 사람들 세라. 여행 가면 사람 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쵸. 사람 숫자,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사람 숫자 세고 이런 걸 반장한테 다 시키고 뭐 할 때마다 선생님도 바쁘니까 반장한테 뭐 시키니까 제목과 연결해서 수학여행 생각해 봤을 때 아씨 반장이 수학여행 가면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내용일지 좀 유추가 되긴 하는데 그게 수신지 작가님 감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궁금한 것 같고요. 3권까지도 사뒀는데 4권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의 이시즈카 시니치 블루자이언트 편에 대한 AS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본편에서 다루었던 거는 블루자이언트까지만 다루었었는데 지금 국내 블루자이언트 슈프림에 이어서 블루자이언트 익스플로러까지 발매가 된 상태고 네. 그 블루자이언트 익스플로러 시리즈가 9권으로 종이책 완결권이 8월 중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완결권을 모두가 볼 수 있다인데 이게 블루자이언트 시리즈의 전체 완결은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현재 다음 시리즈인 블루자이언트 모멘텀이 2권까지 발매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2권도 보니까 발매가 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제 한국에서는 극장판이 개봉을 한 이후로 인기가 조금이나마 더 올라간 시리즈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모멘텀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이 시리즈를 따라갔을 때 꾸준히 좀 재미가 있고 이 처음에 들끓었던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서 모멘텀도 조만간 발매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블루자이언트까지만 봤거든요. 네. 뒤에 것도 재밌어요. 네, 슈프림이나 익스플로러는 이제 외국으로 가거든요. 어떤 재즈의 본고장들 가서 또 다이가 머리 박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 외국에서 좀 재즈로 뚫고 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재미있어요. 이제 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본편하고 느낌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도 다이는 앞에 오리지널처럼 모든 걸 한 번에 탁탁탁 격파해서 나가나요? 아니면은 조금 살짝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잖아요. 일단 말이 좀 더 안 통하고 정서도 다르고 해서 그 멤버들하고 부딪히는 게 블루자이언트 본편보다는 좀 더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요. 슈프림 재밌다고 하니까 슈프림도 한번. 슈프림 저희 서재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슈프림 아직 안 봤는데. 아 오늘 그거 해야 되잖아. 리디북스 캐시 충전하는 날이죠. 아, 내가 어저께인가 그제부터 그러니까 월급날에 맞춰서 리디 캐시 충전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매달 첫째 날 충전을 하면 1일부터 3일 1일부터 3일 사이에 충전을 하면 포인트를 2배로 줍니다. 포인트를 2배를 더 준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간 김에 블루자이언트 슈프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망가다에서 다뤘던 보치 더 록의 애니메이션 극장 총집편 보치 더 록 전편이 이제 8월 7일 날 한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냥 그 극장 총집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TVA, TV판 시리즈를 편집해서 한 편의 극장판으로 만든 거고요. 이게 전편, 후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후편까지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 8월 7일 날 이제 전편을 개봉한다. 근데 아무래도 극장판이다 보니까는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진 않겠지만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신경 써서 세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번에 저와 함께 킹스마키 밴드 인터뷰할 때 출연했던 박킹독 작가가 이 보치도 록의 진짜 열렬한 팬이거든요. 자기 기타에 보치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그 피규어도 있을걸? 피규어도 있고 저번에 한번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책도 다 사고 막 이러셔서 이제 같은 사무실 공간에 넓은 공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화장실 갈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때마다
가실 거죠?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보자고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TV판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은 TV판 너무 길다, 보기 힘들다, 그리고 본인은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극장 총지편 보치도록 전편 8월 7일 개봉하면 같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왓챠한테 이 기회에 할 말이 있는데 왓챠요? 왓챠의 보치도록 물론 그게 그 뜻이긴 하지만 제목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외톨이더록? 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국내판 제목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닌데 그래도 원제대로 보치도록 해줘야. 보치가 그냥 보치가 아니고 이 주인공의 어떤 이름인데. 그치.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나는 보치도록 보고 싶어가지고 TV판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외톨이더록으로 쳐야지 나오니까. 그래서 더록만 쳤더니 그 이상한 배우는 아니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 더락 배우 쫙 나오고 막 이러고 제일 밑에 외톨이 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왓챠 빨리 보치도록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 이식으로 마사카즈 천국대마경 편에 대한 AS고요. 8월 중에 10권이 종이책으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되게 이식으로 마사카즈 작품과 관련한 재미있는 한국에서의 일화가 있었는데 그래요? 쿠지라이식 라면 이 GS25의 이벤트성으로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쿠지라이식 라면이 뭐냐면은 네. 이제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이식으로 마사카즈 작품인 목요일의 플루트에서 나온 그 레시피에 기반한 거고 그게 되게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목요일의 플루트나 이식으로 마사카즈는 몰라도 쿠지라이식 라면은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목요일의 플루트를 가지고 GS25에서 어떤 작가한테 직접 콜라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넣어서 이제 이벤트성이지만 출시가 된 거예요. 그 라면이.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둘 다 놀라게 한 어떤 콜라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화제가 되었죠. 저도 되게 놀랐던 적이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요일의 플루트도 발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천국대마경 10권 나온다. 8월 중에.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소식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 출간되지도 않은 목요일의 플루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뭔가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GS25에서 쿠지라이식 라면을 이벤트성으로 출품을 했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출판사 통해서 이야기 비드가 들어가고 그게 작가한테 가고 네. 작가가 오케이 하고 출판사가 다시 이쪽에 GS에 얘기해주고 GS가 계약서 보내고 그러면 출판사가 검토하고 다시 작가가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가 돼서 그리고 출판사도 모르게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거잖아. 네. 그래서 되게 놀라운 사건이고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거. 그리고 목요일 플루트가 국내에 안 나온 작품인데 아마 이게 이슈가 됐고 그리고 천국대마경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플루트도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천국대마경 끝나고 나서 남는 그 텀에 다음 작품 하시기 전에 그 텀에 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기가 더 많으면 그 전에 이제 무리해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GS가 또 이 라면을 다시 내게 될 수도 있다. 그럼 되게 또 재밌는 콜라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타미프루의 우리가 사귀어도 괜찮을까 편에 대한 AS고요. 11권은 이제 종이책으로 8월 중에 발매 예정이라고 하고 오늘 8월 1일에 전자책 10권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7시에 리디북스에 막 떠서 이제 제가 봤고요. 아, 그래요? 벌써? 네, 벌써 봤고 9권이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끊겼기 때문에 네. 독자들의 궁금증을 되게 자극할 만한 10권이 아니었나 저도 되게 궁금해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빠르게 읽었을 때 정말 귀엽고 저는 갈수록 내용이 재미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캐릭터들도 성장을 조금씩 해나가고 근데도 안 되는 것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11권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10권에 이어서 11권도 이제 이번 달에 발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책 발매도 그렇고 전자책 발매도 함께 빠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미풀 작가의 우리가 사귀어도 괜찮을까? 11권 나온다고 합니다. 전자책은 나왔고요.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이것도 조회수가 초반에 꽤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약간 GL 느낌 나는 작품 이렇게 들고 와서 진작에 했어야겠다. 근데 그때 딱 맞춰서 되게 인기가 있길래 아 이런 것들 다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에피소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PDF 쿠이로코 사인의 편에 대한 AS인데요. 되게 최근에 반응이 좋았던 편이고 이 쿠이로코 사인회를 했을 때 작가를 모셨을 때 이제 낙서집이라는 이름의 일러스트집인 데이드림 아워 발매랑 그거를 엮어서 어떻게 소미미디어에서 잘 해주셨는데 그 데이드림 아워가 전자책 8월 9일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러스트집 같은 경우는 소장 가치가 되게 있고 자기가 손으로 펼쳐서 이제 이런 일러스트 눈으로 이제 가까이 보면서 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집에 더 이상은 서적을 늘릴 수 없다. 내 집에 책을 놓을 공간이 정말 이제는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실 전자책이 되게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쿠이로코 작품을 좋아하고 쿠이로코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좀 종이책을 드리기가 뭐해서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자책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PDF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 오준영 편집자님께서 굿즈를 얼마나 이제 열심히 만드셨는지 굿즈 얘기하실 때 되게 뭔가 생기가 도셨거든요. 맞아. 근데 이 8월 9일에 발매되는 전자책 데이드림 아워에도 리디 올리 굿즈를 증정 예정이라는 이 글씨가 떠 있었어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 이벤트 할 때 8월 9일에 발매가 될 때 봐야지 알겠지만 뭔가가 또 대기 중이다라고 하니까 또 쿠이료코라는 작가의 그림이 되게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굿즈로 소장할 때도 가치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뜨면 이제 발매되는 것도 그렇고 굿즈 관련해서 뭐가 뜨는지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서 읽었는지 페이스북에 누가 링크를 걸어줘서 본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애정 없는 전문가가 시장을 망친다라는 문구였거든요. 근데 그 김혜인 편집자님도 그렇고 오준영 편집자님도 그렇고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만화에 애정이 많구나라는 그냥 만화가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만화를 사랑해. 만화를 어떻게든 만화한테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멘탈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 때가 언제냐면 이벤트 때 이런 굿즈 만들 때야. 왜냐면 자기도 가지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굿즈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꽤 괜찮은 굿즈 혹은 꽤 이쁜 굿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디 온리 굿즈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에 대한 AS고요. 네. 이제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편에 대한 AS인데 TVA가 이제 티저가 공개가 되었어요. 언제냐면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떴는데 이제 이 작품이 어떤 분위기로 전개가 된다, 어떤 작품일 것이다 하는 그 느낌을 되게 잘 보여주는 PV가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고요. 네. 일본에서는 4분기에 방영을 시작할 것 같아요. 10월부터 이제 방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 45분부터 방송이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부러워요. 그냥 딴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부러워했던 건데 종합평선 채널이잖아 NHK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늦은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해준다는 게 뭐 그동안 쭉 해왔고 이 사람들은 근데 한국은 아직도 종합편성 채널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편성이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담상 얘기를 해보자면은 너희 저쪽 가서 놀아거든.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에 안 끼워주는 이유가 아이 뭐야 이거 저쪽 가서 놀아. 저쪽에 다른 만화 전문 채널 있으니까 저쪽 가서 놀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만화만 나온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하기에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종합 편성 채널에서 다양하게 틀어주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하고 꾸준히 사람들한테 바이럴을 했을 때 그 새로운 재미 생각보다 재밌네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야지 이 판이 점점 커지고 그럴 유입 경로가 생기는 건데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를 중학교 때부터 느끼고 있었다. 투니버스 보던 시절부터. 근데 이거 TVA 그 티저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보고 나서 조금 걱정된다. 그래픽이. 근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원작도 그림이 어떤 상업적으로 이쁘냐 하면 이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되게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연출하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티저에서는 그 딱 라파우 얘기까지만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금발머리. 되게 엘리트였다가 지동서를 믿게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 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우분이 연기를 맡아주셔서 그래도 힘을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에서는 이분이 그림이 말했듯이 그 상황에 잘 어울리는 되게 역동적인 그림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네. 약간 전후 좌우 앞뒤가 약간씩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맛이 있거든. 근데 애니는 이제 집단 창작이잖아. 그러니까는 얼굴이 너무 통일성 있게 그려져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걱정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니메이션 또 애니메이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다른 거로 재밌게 잘 풀어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티저 봤는데 그 부분 말고는 뭔가 분위기를 팍 띄우는 듯한 그 약간 웅장한데 찬란한데 조용한 그 특유의 BGM. 웅장한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다. 잘 살릴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빨리 애니메이션 되면 국내에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재밌게. 아마 이 작품은 원작 책도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거의 동시방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동시방영 되면은 그 TVA니까 한번 같이 보고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래 8월에 AS 코너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더 있었네요. 지난달에 우리가 했었나? 지난달에 했었죠. 6월에 안 했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월 초에 관련된 소식들 전부 모아서 한 번씩 얘기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AS 코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만화들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다루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막 언급했던 작품들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그것들도 새 소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베르세르크가 42권이 나왔어. 근데 이제 뮤라 켄타로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가가의 베르세르크 1권이 나온 거야. 시즌 2의 1권이 나온 거지. 42권을 달고 나왔지만. 그렇죠. 근데 그 묘미가 있거든요. 다르죠 또. 완전- 한 사람이 만들었을 때랑은.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서도 이거는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과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는 맛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뮤라 켄타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 스튜디오 과거에 피나는 노력들이 느껴져요.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걸 다루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여러분들도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바로바로 많이 흡수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AS 코너에서 그냥 간접적으로도 언급된 것들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러지 말까? 이 정도가 적당하나 AS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비님.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